안녕하십니까. 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검찰 순환 시대라고 관이 아닌데 검찰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권호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호성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사 생활을 24년 7개월을 했었고요. 검사 생활 동안 대부분의 경우를 기업범죄 수사나 혹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특별 수사를 하고 또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강력부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 점을 살면서 지금 현재도 기업수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이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검사 생활을 24년 넘게 했으니까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 OX 퀴즈 한번 아시죠? 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다. 이런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는 검찰 사무는 사법작용입니다. 예. 수사와 기소는 사법작용인데 그 사법작용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동일한 대등한 장관급으로 하면서 검찰 사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안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는데 그 구체적 사건도 총장의 지휘로 수용해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찰 사무에서 정치 권력의 개입을 막고 검찰 수사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하가 아닌 쪽에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지휘권을 3번이나 발동했는데 무리수를 뜨고 있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누구나 고민을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니까 검찰 사무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정치 권력이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정책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휘를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항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지휘하면 총장이 그거를 자기 지휘로 수용해서 일선 검사한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번 수사 지휘는 그냥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가 아니고 총장으로 하여금 직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못하도록 일부 배제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일부 정지시킨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휘의 도를 넘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두고서 수사 지휘권 한번 발동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마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제도가 있고 난 이후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천정배 장관이 유일했었고 이번에 아마 3번 연이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장관님들이 신중을 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렇게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일침을 가했죠. 검찰이 흔들리면 이 법치주의마저 포기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앙지검 근무할 때 잠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훌륭한 분으로 아마 이번 수사에서 그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로서 그 찌라시 같은 범죄자의 이 투서 비슷한 제보를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을 보고 아마 자괴감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계속되는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과 지휘권 발동 또 나아가서 인사 전행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해서 결국은 검찰 제도를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형사사법 제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장모도 기소했던 분이라고. 그분이 윤석열 장모를 기소한 것 때문에 아마 추미애 장관을 편드는 사람이 아니냐, 그쪽 라인이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 정치가 검사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그 말대로 한다면 검찰을 정치에 예속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표현했듯이 제가 본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을 편든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것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나 지금이나 늘 검사로서 올곧게 걸어왔다. 아마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권 변호사님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 몇 개월 후에 그 검사직을 던지고 이제 변호사의 길로 접어들었었는데 이 검사를 포기한 이유와 지금 변호사 생활 만족하십니까? 예, 뭐 제가 저는 사실은 검찰맨으로 20수년을 살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후배 검사들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에 늘 행복감과 자족감을 느끼고 살았는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 정권이 그 전에 수사한 것을 들어서 적폐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사람 심기 또 보복 인사 등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검사로서의 제가 갈 길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제가 뭐 이 정권의 데모라 할 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했던 것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제가 그 법조인으로 살면서 늘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만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직무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변호사로서도 저는 정성을 다하고 후배들하고 소통하고 의뢰인과 늘 소통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이렇게 수사할 때 좀 외압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부장급이었으니까 예. 그 위에 분들이 다 그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신껏 일할 수 있었고 소신껏 예. 뭐 수사했었습니다. 예. 그 조금 이렇게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북을에서 총선에서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다가 김성수 현 의원에게 이게 고배를 마셨는데 지금 뭐 정치에 또 입문하고픈 계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포부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고배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부족했고 또 그래서 그 북골 주민들의 지지를 못 받은 것인데 그 당시 뭐 낯쓰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오랜 생활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현 정권이 들면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니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니 최저임금은 급격한 상승이니 하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생각, 결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변에 훌륭한 분들한테 야 이걸 좀 막아달라, 헌정 질서 무너진 걸 좀 막아달라 부탁했는데 그분들이 다 몸을 사려서 그렇다면 저라도 하는 심정으로 나갔었더랬습니다. 나도 금배지 한번 달아야지 그건 아니고 예, 뭐 그런 개인적인 욕심은 뭐 꼭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걸 먼저 내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뭐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에서도 국민을 편가르게 여념이 없고 내 편 갈라서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 나 할 것 없이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통합해서 국민이 하나가 된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4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덕담을 알겠습니다. 예. 법조인으로 살아오셨지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 뭐 지난 3년 반 지금 냉정한 평가를 한번 좀 짧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결국은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정리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것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을 넘어서 사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능한 것은 경제, 부동산 문제, 외교, 국방 뭐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거의 내놓는 정책마다 요새 소차말로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도덕을 넘어서 사악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정치 예속화시키는 그 이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이나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이런 것들을 결국 수사를 못하게 뭉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관련됐던 사람들을 비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거 아닌가. 검찰 수사가 정치의 예속화대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권 때보다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도덕을 넘어서 사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중범죄자들 그 당사자의 그런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또 바탕으로 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지금 검찰이 이 순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중심을 잡고 어차피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적 어떤 외압이나 이런데 총장
비롯한 검찰의 지휘 라인이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좀 뭔가 흉흉하다 이런 대한민국이 흉흉하다. 서민들은 너무 서글프다. 청년은 또 꿈과 패기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사와는 정반대 국가로 가고 있는데 참 어떻게 돌파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한껏 피어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가 되는 게 그리고 또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내 창의성을 발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게 정치고 국가 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자, 오늘 우리 권호성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게 검찰 출신인 만큼 검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었고 우리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그 갈등과 그 안에 있는 검찰이 어떤 나아가야 될 길도 알아봤고 변호사로서 또 어떤 정치를 꿈꾸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검 변호사 오늘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마침 또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나와가지고 막 핫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검 변호사님 얘기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검 변호사님이 꿈꾸는 정치 4년 후에 한번 펼치길 바랍니다. 아이고 예. 격려로 알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